외국인 투자자분들께서 한국의 밸류업하고 그다음에 주주행동주의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방송 출연하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분들한테 추천하는 도서가 있어요. 피터 자이안의 도서들인데 이미 평화의 시대가 끝났음을 2010년 중반 조금 넘어가는 시점에 미 국무부 출신인 피터 자이안은 책에 그렇게 다 기술을 해놨거든요.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가장 좀 저렴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원전인데 밸류 체이성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는 설계를 하고 한국에서는 제조를 하는 마치 반도체의 엔비디아와 TSMC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거고요. 2차 전지는 지금 상황을 그냥 딱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투자를 하면 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섹터는 분명하고요.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창현 기자입니다. 상반기도 어느 정도 저물어 가는 상황에서 주변 투자자분들이 되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하반기 시장 전망과 주목할 만한 ETF에 관해서 우리자산운용 이준석 실장님 모시고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자산운용 이준석 실장입니다. 저는 우리자산운용에서 상품 개발, 상품 전략을 담당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각종 경제방송에 출연하면서 투자 상품, 그 다음에 투자 섹터, 그 다음에 시장 전망 등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신용 강등 이런 이슈도 있었고 트럼프가 최근에 EU 관련해서 관세 발언이 갑자기 또 나오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시장,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시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시계열은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계열, 중장기적으로는 한 1년에서 3년 정도. 근데 1년에서 3년 정도의 긴 시계열로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는 좀 안정적인 상승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뒤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앞단에 이제 올해 상반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가장 큰 이슈는 관세였고요. 그 다음에 관세로 인해서 한 2월 달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 시장이 점점점 이제 조정을 받았었고 관세 이슈가 가장 극대화됐었던 4월 초에 이제 주식시장은 좀 바닥을 찍고 그 이후로 관세에 대해서 조금 완화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조정을 받은 폭을 대부분 좀 되돌려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시장이 너무 빨리 좀 반등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이게 최악의 반등이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되돌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왜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관세에 대한 노이즈들이 트럼프 1기 때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과의 관세 협상을 90일간 유예를 했다가 갑자기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게 되면은 갑자기 또 증시가 조정을 받았었던 경험들. 근데 지금도 아마 또 그렇게 트럼프의 전략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렇게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부분들인데 관세가 결국에는 이 상호 관세가 10%로 유지가 된다라고 해도 그 소비자들의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올리고 있는 부분들, 또 하나는 이제 그로 인한 부분들이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수입해 오는 물건들이 관세가 붙어가지고 실제로 수입 물가들은 올랐지만은 판매 가격은 지금 올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이익이 낮아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는 고용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기업들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 잠재적인 요인이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과 관련한 부분들인데 지금 감세안을 지금 하원을 통과를 시켰죠. 이런 부분들이 미국 국채 금리를 좀 자극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미국이 원하는 것들은 이러한 관세를 통해서 그다음에 일정 부분의 부채를 조금 줄인 다음에 더 많은 부채를 늘림으로써 더 큰 성장을 이뤄내려고 하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미국의 성장을 이끄는 AI 기업들, 그 다음에 지금 상장을 안 하고 있지만은 유니콘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이 향후에 미국의 성장을 이끌고 이제 미국의 증시를 견인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매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채와 관련한 부분들은 넷플릭스의 트럼프의 그 미국인의 꿈이라는 다큐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과거에 이제 본인 사업을 하다가 약간 이제 부도 위험에서 이거를 극복했었던 케이스가 더 많은 부채를 끌어와서 성장으로 이끌어내면서 이제 더 큰 사업가로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미국이 부채에 대한 이슈들이 있겠지만은 이 부채 또한 더 큰 성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부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용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의 투자는 유효하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노이즈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는 어느 정도 이익이 난 부분들이 있으면은 지금은 현금화해서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는 부분들이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계 IB들에서도 이제 한국이 대선 이후에 자본 집행이 되면 좀 어느 정도 유동성이 풀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나오는데요. 대선이 하반기 국내 증시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시장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은 한국 시장이 그 조정이 나오는 순간에 한국 시장도 좀 조정을 받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좀 적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정치적인 불확실성 요인이 제거되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기 약간 조금 다른 톤이긴 하지만은 일관된 목소리는 밸류업을 하겠다. 그다음에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분리과세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사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외국인 투자자분들께서 한국의 밸류업하고 그다음에 주주행동주의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모 사모펀드에는 주주행동주의와 관련해가지고 펀딩이 좀 약속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이 정권이 교체되는 부분들에 의해서 밸류업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이제 재정정책, 그다음에 투자들이 정부 주체로 일어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AI라던가 그다음에 첨단 산업에 대한 육성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기업들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또 마련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금리도 좀 완화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로 가는 부분들 때문에 금리도 오히려 좀 완화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시장이 조금 더 타 시장 대비해서 상승의 여력이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좀 유의할 만한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하반기에? 하반기에 이제 유의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밸류업과 주주환원 정책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지금 밸류업과 관련한 기업들도 보게 되면 5월 달에만 거의 한 30에서 한 50% 정도 올랐고, 이게 이제 좀 정책이 약화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올랐었던 기업들은 조금 빠질 수 있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마찬가지로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신사업을 육성하는 부분들도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세가 여전히 이제 뭐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런 관세들이 지금 10%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수출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기업들의 이익이 좀 감소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 더 투자자분들께서 유의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상황 속에서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섹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은 조금 뒤로 넘어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조선 방산들이 되게 수익률이 좋았어요. 현대 로템 관련해서 증권가에서 되게 좋은 리포트가 하나 나오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소비재에서는 삼양식품이 이제 최근에 황제주로 등극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주식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뭐 내년 후년에도 이러한 주식들은 계속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기업은 이익의 함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그 섹터들은 사실은 기업 이익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그 계속 정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증시의 불변의 진리와도 같은 거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방송 출연하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분들한테 추천하는 도서가 있어요. 피터 자이안의 도서들인데, 그 도서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2017년도에 이미 이제 전쟁 세계를 예측을 해놨거든요. 그 책에. 그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중동의 분쟁, 근데 마지막으로 중국 대만에 대한 전쟁들인데, 거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미 평화의 시대가 끝났음을 이제 2010년 한 뭐 중반 조금 넘어가는 시점에 그 미 국무부 출신인 피터 자이안은 책에 그렇게 다 기술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보면은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입니다. 평화의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는 각자 안보를 챙겨야 되는 시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원래는 국내에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기술력이 고도화되면서 납기도 빠르고 그다음에 가성비도 좋고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들을 다 이전해 주는 부분들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중동 그다음에 동유럽에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는 수주 잔고도 엄청나게 늘어났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면서 오히려 주가는 너무 높은데 하면서 계속 올라가지만 내수에만 한정되던 기업들이 각 수출을 하게 되면은 이 멀티플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비싸게 밸류를 쳐주는 거죠. 근데 뭐 LI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 같은 기업들이
내수에만 한정됐었던 기업들인데 수출을 이뤄내면서 멀티플이 같이 올라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본다고 했을 때는 방사는 여전히 뭐 추세적으로 계속 좀 좋을 수 있는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은 이런 앵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져가야 되는 기술과 제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인 거죠. 그게 이제 반대급부적으로는 미국이 중국, 조선을 견제를 하면서 반사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부분들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원래 사이클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성과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제조 비용은 조금 내려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계속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미국에서 중국 선박을 규제하면서 중국으로 발주했던 선박들이 한국 조선으로 들어오는 부분들,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MRO라고 하고 있는 이제 미국의 방위 산업 그 조선들이 이제 한국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랐지만은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특산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엔터, 미용기기, 화장품, 그 다음에 뭐 삼양식품 같은 그런 기업들은 사실 그 전체 섹터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 개별 기업들에 들어가서 그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오히려 좀 주가 아웃퍼폼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구분해서 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에서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가장 좀 저렴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원전인데,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손잡을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한국의 원전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밸류체인성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는 설계를 하고 한국에서는 제조를 하는, 그러니까 마치 반도체 엔비디아와 TSMC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밸류체인들은 TSMC의 생태계를 지녔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최근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를 원전으로 짓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은 최근에 이제 두코바니 원전을 저희가 수주했지 않습니까? 그게 1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400기가와트면 400배를 미국에 이제 건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오랜 기간 동안에 긴 사이클이 될 수 있다.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밸류업과 관련한 부분들인데, 밸류업은 상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히 뭐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은 한 0.8배, 0.9배 정도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배당 수익률이 한 4%, 5% 정도대에 아마 멈추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증권주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엔터는 되게 간단한 키워드일 것 같아요. BTS가 곧 전부 다 제대를 합니다. 그 비즈니스를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엔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산업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저도 ETF가 뭐 좀 물려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끝도 없이 하락을 하고 있고, 최근에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다 안 좋은 뉴스만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상황을 그냥 딱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투자를 하면 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섹터는 분명하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의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의 전쟁은 뭐 로봇, 드론, 그 다음에 비행기나 항모에 전기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뭐 호환이 되던 간에 아니면은 전기가 주 동력원이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건데,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2차 전지 밸류체인이 한국과 뭐 여타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좀 무너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중국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그것도 안보의 문제거든요. 조선이라던가 반도체 그런 팹이라던가 아니면 원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이 저는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반등을 했을 때는 배터리 안에서도 좀 먼저 반등하는 섹터들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리콘 응급제, 대주전자 재료와 같은 기업들, 아니면 전고체, 그리고 원재료단에서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이 조금 더 반등을 크게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시점은 아마 제일 바닥이 되는 시점은 미국에서 IRA를 개정을 해서 세제 혜택이 가장 축소되는 최대 악재가 나온 시점이
아마도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미국에서의 한국에 이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도움을 달라고 하고 투자가 서로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 2년을 더 봐야 된다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저는 한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바닥을 형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결로 봤을 때는 2차 전지도 뭐 바닥을 계속 뚫고 내려가는 게 지금 한 2년째 정도 되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 정도 그 다음에 좀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내년 정도에는 좀 턴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혹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이제 삼성 SDI가 전고체에서 가장 빠르게 나가고 있고 투자도 보수적으로 했는데 지금 바닥에서 좀 투자를 다시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SDI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은 실적으로 보게 된다라고는 1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주가상으로는 지금 이제 돌아서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소재 업체들보다도 턴어라운드는 이 모듈 쪽에서 조금 더 빨리 할 것 같은데, 근데 업사이드는 예전만큼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LG 화학 기준으로 했을 때 막 4배, 5배 갔었던 그런 퍼포먼스를 내기는 좀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그 모듈 기업들이 먼저 바닥을 다지고 먼저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자동차 업종은 그 상대적으로 지금 관세 이슈에 좀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들도 뭐 적극적으로 이미 이제 뭐 윤 정부 때 발표도 하고 했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잘 주가상으로 매력을 좀 투자자분들이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밸류는 매우 저렴하고 그다음에 전략들도 좋고 뭐 인도 시장이라던가 이런 데 잘 진출했지만은 뭔가 이렇게 업사이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테슬라 같이 자율주행에서 앞서거나 아니면은 전기차에서 BYD처럼 그런 단가가 훨씬 더 낮거나 그 내연기관에서 뭐 엄청나게 잘하거나 이런 특징을 확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주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세와 관련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미국에서 전기차를 좀 드라이브 거는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현대차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